포드는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드에 있는 전기차에는 8개의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포드가 FSD의 라이센스를 채택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지난 선거 때는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을 찍었어요. 이번엔 트럼프 지지로 바꾼 이유는 트럼프 부분에 보조금을 없애준다라는, 보조금 안 줘도 좋다, 우리 말고 다 안 줘라. 그러면 여러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75,000달러예요 보조금도 없으면 경쟁력이 정말 제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즉 GM과 포드는 지금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평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하고 석사를 했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전공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쪽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투자회사의 대표로도 한 3년 정도 있었고 공직에도 한 2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내부에서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판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90일 동안을 볼 때 한 50%가 넘게 성장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기쁘셨을 텐데요. 첫째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 테슬라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프로핏 마진이 너무나도 높게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억눌렸던 주가가 회복을 하는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거고, 특히 초반에 주가를 올렸던 것은 기관 투자자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한 입장을 선회하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7월 2일자에 있었던 테슬라의 2분기 차량 딜리버리, 이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것. 물론 이 숫자가 대단히 멋진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3년 2분기에 비해서 성장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공세 속에서 테슬라가 이 시장 지배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선방을 한 거죠. 이 선방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들이 좀 작동을 했고, 테슬라가 또 이번 7월 2일 날 발표했던 실적 수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인 총량인 9.4 기가와트시라는 1분기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성장한 1분기가 한 4기가와트시였으니까요. 이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메가팩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주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까지는 월가의 어떠한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 실적 기대치 이런 것도 발표하지 않고, 여기는 컨센서스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제 월가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되니 의미 있게 에너지 부분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지만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테슬라의 12.4의 버전들을 타보기 시작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의 높은 수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월가의 메인스트림의 여론이 바뀌게 된 것들이 크게 작동하면서 주가를 상승 랠리를 올려왔고요. 테슬라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거시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의 예고편 소식들이 거의 쏟아지듯이 매일 쏟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 또는 이것이 꺾이면 또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의 어떤 재편들, 특히 미국의 대선을 앞둔 어떤 거시경제 상황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산업들이려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어떠한 산업들이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인가의 부분에서 테슬라가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핏 마진이 증가했다든지 캐시플로우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든지 재무제표상의 펀더멘탈은 7월 23일 날 있는 실적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랠리가 되고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거고 다양한 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양한 또 꺾이는 거는 실망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특히 이제 어젯밤에 좀 내려가서 240달러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 저는 적정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때 더 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로보택시의 연기는 테슬라 주가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날짜를 지킨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한 번도 날짜를 지킨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 날짜와 함께 했던 약속, 그걸 안 지킨 적은 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만 사실은 뭐 8월 8일 그 주가 이 로보택시 발표한다는 것도 4월 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가가 계속해서 정말 140달러까지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하려고 했던 전략적인 어떠한 메시지 전략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팀의 준비 일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FSD의 어떠한 지금 어떤 성능의 향상이라든지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현실 일정 속에서 있는 것인데 이번 8월 8일 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힘들다. 왜냐하면 프론트 단 앞부분, 차량 앞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하겠다. 뭐 더 좋은 차가 나온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매력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고치겠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마 FSD가 들어갈 거고요. 다만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일론 머스크가 10월 달에 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연기됐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기된 것은 공식 확인했지만 이것이 10월 달이라고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다시 11월로 갈 수도 있고 12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9월 달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풀어놓은 것도 저는 다양한 논의들,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 우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12.5가 얼마나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차량에 한해서 12.4.3이 지금 풀려진 상태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12.4.3에 대해서 거의 극찬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12.3과 12.4가 가장 다른 이유는 12.4부터는 학습보다는 엣지 케이스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FSD를 하다가 사람들이 FSD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개입,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이 개입의 순간이 왜 발생했을까?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개입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원웨이, 일방통행에 들어갔더니 공사 중이라서 후진을 통해서 나와야만 하는 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엣지 케이스는 헌드레드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12.4부터는 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공식적인 x.com 계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차량은 일론 머스크가 타는 차량은 지금 12.5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5가 대단히 테스트 단계에 있고 직원들이 일부 쓰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회사에서는 이미 12.6까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것은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첫 번째는 외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대단히 매력적인데 두 가지 매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로보택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극찬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차량이 2026년부터는 모델 2라는 걸로 해서 대단히 저렴한 버전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차인 거죠. 사실 똑같은 차인데 스티어링 휠이 없고 게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애널리스트도 판단할 거예요. 대단히 많이 팔리겠다. 어쩌면 모델 Y보다도 많이 팔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2026년부터 나올 수 있는 테슬라의 저가 차량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프로토타입 공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로보택시로 만들어지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이 또 트럼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FSD 버전이 10월 달에 공개하던 11월에 공개하던 반드시 12.5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경우에 훨씬 더 만족도가 커질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따올 때는 13부터는 로보택시가 진짜로 가능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 양산하려면 그 차량을 양산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23일 날 2025년 하반기부터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양산되는 건 2026년도겠죠. 우리가 사이버 트럭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 차량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13 정도의 버전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대규모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소규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하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좀 미리 답변을 드리면, 이 로보택시와 FSD와 관련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실 뉴스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죠. 포드는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기업도 매각하고 사실을 포기했죠. 그러나 포드에 있는 전기차에는 8개의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FSD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3에서 이제 하드웨어 4가 이제 다 장착되고 있죠. 이 하드웨어 4가 장착돼야 되는데 이거는 장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포드가 FSD의 라이센스를 채택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올해 안에 발표할 건지 내년에 발표할 건지 테슬라의 주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FSD가 얼마만큼 매출에 기여하는지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서비스 영역에서 the other, 기타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타 매출이 그렇게 부분도 크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또 네 번째 소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상하이에서 지금 FSD가 제한된 거리에서 테스트를 지금 허가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8월까지, 중국은 정말 작년 11월부터 해서 원래부터도 자율주행이 진심이었지만 올해 7월에도 발표가 있었고 올해 6월에도 발표가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에 의해서 대단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강도가, 정책 의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샤오펑에다가 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는 경쟁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를 지금 상하이에 허락을 해준 거고, 이 부분을 만약에 올해 안에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해서 상하이 전역에서, 최소한 상하이에 제한된 도시가 아니라 상하이 전역에서 최소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된다면, 재무제표상에서 즉 AI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경제연합에서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카 컴퍼니,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책에 있었던 새로운 장을 쓰는 게 아니라 뉴 북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북은 AI 북이라고 분명히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까지 AI 매출이 잡히고 있지 않죠. 에너지 매출은 원래부터 잡혔고 이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올해 안에 저는 한 번 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있는 모든 차량에게 30일 무료 FSD 사용권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걸 2월 말에 한번 했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FSD를 쓰는 사람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무료로 한 달이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이겠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한번 일시적으로 또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FSD 13으로 뛸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모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에 12.1을 체험하면서 30일 썼던 사람과 14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체험감은 다를 거기 때문에 전환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테슬라가 30일 무료 액션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FSD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100명 있으면 10명이 전환을 한다. 이런 전환율들을 계속해서 높여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정치라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선된다고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는 원래부터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걸 반대했어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론 머스크, 여러분 테슬라하고는 좋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의 정기를 보면은 지난 선거 때는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을 찍었어요. 일론 머스크 정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지지를 바꾼 이유는 바이든 정부와의 갈등인데,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를 GM과 포드, 그리고 바이든의 대통령의 표현을 들자면 노조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M하고 지금 포드가 죽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건 테슬라, 그 다음은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편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를 혁신해 와서 지금 모델 3에서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39,000달러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렴한 버전이. 그럼 여기에 7,500달러를 더하니까 정말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는 보조금 안 줘도 좋다. 우리 말고 다 안 줘라. 그러면 여러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75,000달러예요. 이런 달러는 보조금도 없으면 경쟁력이 정말 제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즉 GM과 포드는 지금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물론 두 자릿수의 어떠한 프로핏 마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더 내리면 되는 거고요.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평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지배력을 지금도 1등하고 있지만 마켓 셰어는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보조금을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쉽게 이미 통과된 거고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이 재발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폐지하자고. 이걸 민주당이 쉽게 들어줄 리도 없고 사실 중간선거도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누가 장악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보조금이 쉽게 철회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 철회가 테슬라에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카 컴퍼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컴퍼니로 전환되고 있어요. AI 컴퍼니에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규제입니다. 로보택시건 FSD에 대해서 지금 가장 테슬라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고속도로 행정안전국에서 매번 FSD에서 경고 내리고 너네 데이터 더 제출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 대통령이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라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훨씬 더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허가라든지 FSD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AI 환경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AI에 대해서 규제가 요즘 미국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를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X.AI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의 FS도 AI이기 때문에 또는 옵티머스에 대한 허가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긍정 영향은 주지 않지만 테슬라는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은 혁신력이라든지 지금 생산성이라든지 프로핏 마진 부분에서 보조금 없이도 자기네는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요 사업이 될 로보택시나 FSD라든지 옵티머스 부분에서는 훨씬 더 규제 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정치 사회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환경정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지금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환들은 정말 가속화되고 있고 전기차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 GM하고 포드가 못 쫓아오면서 스텔란티스는 아직도 전기차 하나도 내고 있잖아요.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갖고 있죠. 이 정도 나오면서 미국의 흔히 말하는 3대 자동차 업체가 거의 죽을 쓰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가 잘해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고용 효과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못 해주고 있고 오히려 그냥 테슬라라든지 특히 현대 기아차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이제 많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미국 기업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좀 더 다릅니다. 재생에너지는 효과를 좀 내고 있거든요. 특히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일시적이었지만 캘리포니아 전체가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높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되는 것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텍사스라는 겁니다. 텍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태양광 사업들을 높여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6월 셋째 주에 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뭐냐면 선머신 태양기계라고 해서 미국의 지금 태양광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항상 경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경제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스톡이 있고 플로우가 있습니다. 스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자산 20억, 자산 10억, 자산 1억인 거고 플로우는 올해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 수익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이런 게 플로우죠. 그런데 이 플로우 부분에서 미국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원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재생에너지 윈드하고 솔라가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플로우 부분에서 대단히 새로운 것들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테슬라의 지금 메가팩 사업의 매출을 높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플로우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 스톡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환경이란 이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적 매력도를 갖게 됐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심지어는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경제성을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초기의 정책적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도 작동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ESS 산업을 붐업시킬 거고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는 ESS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를 24시간 일정한 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 때, 태양이 많이 내려질 때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했다가 이것을 저장 장소에 뒀다가 이것을 그리드에 내보내야만 하는 이러한 구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S는 반드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는 산업인가라는 거고 그래서 ESS의 산업의 전망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CATL도 최근에 ESS 산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여기에서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4기가와트가 나오는 거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로트롭이라는 곳에 지금 공장 설비를 원래 1라인에서 지금 3라인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상하이에서도 지금 메가 팩토리죠. 메가 팩을 만드는 것은 메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서 올해 말에는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2개의 공장이 작동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나올 거고 여기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대단히 높은 20%고 이건 여러분 또 긍정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본 돈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AI 투자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투자라든지 FSD 투자라든지 이런 방대한 투자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투자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갖다가 1년에 각 기업당 400억 달러씩 600억 달러씩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을 테슬라는 이 빅테크들도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를 대출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 AI의 투자를 대출받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시대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 기업에서 이 정도 테슬라만큼의 카펙스 즉 대규모 투자를 갖다가 AI에 하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투자들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은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는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리고 80%가 자동차가 차지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프로핏 마진은 물론 지금 한 7%대 8%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절대량에서 여기가 더 많겠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메가팩 사업에서 20%가 1분기 때는 23% 나왔으니까요. 요런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면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H100을 구매한다거나 또는 자체 칩을 만든 것을 구매한다거나 하면서 지금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 다양한 학습 비용들, 전기 비용들 이것을 부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래 투자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AI 기업으로의 전환이 대단히 갈등 없이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버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전문적으로 택시를 하는 걸 상상을 하는 거고 로봇 택시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에어비앤비의 원래적인 의미는 제가 집을 쓰다가 제가 어디 휴가를 가거나 딴 데 갈 때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어비앤비의 초기적 모델이었죠. 지금 아예 전문적으로 그냥 에어비앤비만 하기 위해서 집들을 사고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에어비앤비의 처음은 내가 집을 안 쓰는 동안 남에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자율주행 차량을 FSD가 있는 차량을 갖다가 제가 2주일간 여러분들이 베트남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일본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2주 동안 차를 놀리니 인천공항까지는 제가 가고 2주 후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그동안 너 택시해. 이게 에어비앤비 개념이고요. 우버는 택시업이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또는 우버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5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플리트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우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봇 택시의 어떤 사업화는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서 훨씬 더 인허가를 갖다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주더라도 그래도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운전을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인류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의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자식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FSD를 탄다? 이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안정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데는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금지법을 한국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뉴욕에다가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뉴욕에 있는 택시업자들이 잡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나올 거예요? 로보택시 금지법이 뉴욕시에서는 관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허들도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정말로 많은 매출을 낼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FSD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걸 지금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고 12.5부터는 그것이 들어갈 거라고 많은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12.5에 들어갈지 13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산책을 가실 때 차량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여의도 남부로 가셔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공원을 걷겠다. 또는 경의선의 공원을 걷겠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내리면서 내가 저기까지 걷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으니까 나 끝나는 부분에 너 와 있어? 그리고 가면 와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누군가가 운전해서 이동한다는 건 이거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기술은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산책할 때마다 집에서부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다 경의선 철도길에 여러분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까지 내가 차로 이동하고 1시간 걷는데 그 끝나는 부분에 와 있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설악산을 이쪽 부분에서 올라가는데 저쪽 부분에 내려올 부분에다가 차량을 이동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능이 있는 차를 여러분 안 타고 싶으실까요?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런 기능이 있는 친구를 질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질투는 상품 판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 간진하는 거, 저 질투나는 거, 누구는 지리산 갈 때 자기 차 타고 가서 누구는 차 때문에 올라갔던 지점에서 다시 내려왔던 지점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야 그 차를 타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지리산 갈 때도 올라가시는 지점하고 내려오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도 되는 세상. 이런 것이 FSD가 약속해주는 꼭 이것이 택시 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조건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